이제부터는 누가 살아남느냐의 싸움입니다. 간 이식은 끝이 아니라 모든 균열이 드러나는 시작이었죠. 우진을 찾아 산속을 미친 듯 헤매던 은호는 결국 오빠를 위해 자기 몸을 내놓는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성이는 모든 퍼즐이 자기 손 안에 들어왔다고 믿는 사람처럼 섬뜩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 마지막. 아빠, 저 아빠한테 드릴 게 있어요. 봉투를 들고 선 영라의 그 한마디. 저는 이걸 듣는 순간 바로 느꼈어요. 아, 이 집안 판도가 이제 완전히 뒤집히겠구나. 간 이식이 성공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감정, 진짜 진실, 진짜 붕괴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35회 예고를 확인하기 전 먼저 33회와 34회에서 이 네 사람의 감정이 어디까지 밀렸는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진짜 이번 예고는 그냥 컷 편집이 아니라 감정선이 한꺼번에 들이받치는 느낌이었거든요. 은호, 우진, 순이 그리고 고성이. 이 네 사람의 마음이 어떤 지점까지 가버렸는지 알고 보면 35회 예고가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33회.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떠올라요. 고성이가 은호한테 100억짜리 건물을 주겠다 그러죠. 증여세도 다 내겠다 그러죠. 대신 간 이식을 해달라. 이걸 들으면서 진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가족이고 뭐고 다 숫자와 거래로만 계산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나 싶었어요. 근데 은호 대답이 너무 단호했죠. 당신이 망하는 걸 보고 싶다고. 저는 여기서 진짜 확 느꼈습니다. 아, 은호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와 결심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앞으로 은호가 몸을 내놓으면서도 결국 고성이의 끝을 향해 더 깊이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바탕이 된 거죠. 이번 회에서 우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은호를 찾아와 말했죠. 간 이식 절대 하지 말라고. 그 여자는 너의 엄마가 아니라 너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는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번 생에서 엄마를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라고. 저는 이 문장을 듣는 순간 고성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균열이 여기서 났다고 느꼈어요. 평생 쥐고 흔들던 아들이 결국 엄마 없는 삶을 택해버린 거니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은호에게는 더 끔찍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진을 살리고 싶으면 자신이 미친 듯이 벗어나려던 그 길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서 우진이 쓰러져 있는 장면이 그냥 우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은호 인생 전체가 뒤집히는 지점 같았어요. 산속 오두막에서 은호가 거의 울부짖다시피 우진을 찾고 결국 쓰러진 우진을 끌어안던 그 순간. 사실 저는 그 장면에서 은호의 선택은 이미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친엄마라서도 아니고 친오빠라서도 아니고 그냥 내 친구라서 살리고 싶어서. 은호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우진이가 내 친구니까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죠. 이 말 한 줄이 진짜 의미하는 건요. 은호가 성희에 원하는 죄책감에 묶인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고성희에게 가장 큰 벌이 되어 돌아올 복선이죠. 그래서 35회 예고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누가 무너지고 누가 버티고 누가 변할지. 예고가 시작되자마자 지혁이 등장해 말합니다. 은호야, 내가 적합검사 받을게.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저는 진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혁이 우진에게 간을 주겠다는 뜻이니까요. 그것도 은호 대신에요. 간 이식은 목숨을 건 일이죠. 그런데 지혁은 아무 망설임 없이 은호를 위해 그 자리에 서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지혁의 마음을 얼마나 명확하게 보여주는지 그 진심이 순간적으로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혁과 우진 사이겠죠. 지혁과 우진은 이복 형제로 나올 듯 합니다. 즉 적합검사를 하면 혈연관계가 그대로 드러나요. 의료진이 결과를 보는 순간 두 사람 수치가 묘하게 맞는데? 하고 바로 눈치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곧 박진석 회장에게도 전달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성이가 평생 감춰온 아들 한우진의 정체가 가장 예상치 못한 경로로 폭로되는 겁니다. 고성이 입장에서는 절대 열리고 싶지 않았던 비밀이 이제는 막을 방법 없이 터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이 폭로는 단순한 가족 비밀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고성이가 만들어온 권력 구조 자체를 흔드는 파급력을 갖고 있어서 이후 전개에 더 큰 불길이 번질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박성재가 등장합니다. 표정부터가 달라요. 차갑다 못해 얼음장입니다. 그리고 딱 한 줄. 결국은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된 거네.
그 쓰레기 부부 정체를 좀 흘려야겠어.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진짜 무릎을 탁 쳤어요. 성재가 말하는 쓰레기 부부, 이건 은호 집에 접근해서 거짓 정보 흘리던 그 부부죠. 그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결론은 하나. 아내가 고성이라는 사실. 성재는 은호에게 말은 안 하지만 은호가 상처받는 건 절대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직접 나섭니다. 고성이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박진석한테 들어가면 끝입니다. 34회에서 재료 바꿔치기 사건 때 박진석의 분노 보셨죠? 화면 너머로 등골이 서늘했잖아요. 이 사람은 거짓말, 배신 이런 걸 절대 못 넘기는 인간이에요. 첫 번째 부인의 불륜 때문에 생긴 깊은 상처도 있고요. 그런데 고성이가 한 짓을 생각해보세요. 쌍둥이 딸을 버린 것부터 비밀금고에 남편 몰래 재산 숨긴 것, 우진의 존재를 거짓말로 감춘 것, 심지어 간 이식까지 조작해서 자기 멋대로 진행하려고 한 것까지. 이 모든 게 한 번에 드러난 순간 박진석은 폭발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냥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껏 쌓아온 집과 인생을 다 엎어버릴 기세예요. 그래서 결국 고성이가 평생 피하려던 최악의 순간이 이렇게 성재의 손에서, 그리고 가장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수빈이 등장하는데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빠가 오랫동안 짝사랑했다던 그 여자야. 그 여자 잊고 싶어서 나 만나겠다고 한 거지? 이 대사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수빈이 지금 진짜 한계까지 왔구나. 수빈은 성재랑 100일이나 연애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짝사랑 여자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특히 성재가 힘들어하는 은호를 보러 가겠다고 하자 결국 참지 못하고 터져버린 거죠. 감정이 너무 쌓여서 한 번에 폭발한 느낌이었어요. 성재는 은호를 오래 짝사랑해왔지만 이제는 수빈에게 빠진 상태고 은호는 마음이 지역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복잡한 감정선이 드라마 후반부에서 큰 파동을 일으킬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은호를 신경 쓰는 성재. 결국 수빈의 불안, 열등감, 질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장면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예고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영라가 박진석을 바라보면서 아주 조용하게, 그런데 단호하게 말하죠. 아빠, 저 아빠한테 드릴 것 있어요. 이 한마디 듣는 순간 저는 진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냥 봉투 하나 들고 고백하는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영라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오래 끌어오다가 이제야 터뜨리겠다는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영라가 말하려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한우진의 간이식 비밀이에요. 영라는 우진에게 문병을 간다고 했죠.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보니 오빠가 사라진 상태였고 유서까지 남긴 걸 알게 됐어요. 이걸 박진석에게 말하면서 오빠가 간이식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그 사실을 숨겼어요. 이렇게 폭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고성이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예요. 두 번째는 이지환과의 관계 고백이에요. 영라는 지환에게 마음이 아주 깊어요. 지금 가족이 전부 결혼 사업에 몰아가는 상황에서 영라는 드디어 아빠, 저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환 선배예요.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죠. 이건 야콘파토의 공식적인 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고성이의 과거 비밀이에요. 영라가 미행과 조사 끝에 뭔가를 더 알게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은호를 버린 이후 숨겨진 재산, 우진을 버렸던 과거 등. 뭘 꺼내든 고성이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이 고백은 박진석의 세계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고성이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이 되겠죠. 자, 이제 제가 예상하는 35회 전개의 큰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이 회차는 정말 한 장면 한 장면이 폭탄처럼 터질 겁니다. 먼저 은호가 우진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겠죠. 이미 의식은 희미하고 몸은 축 늘어진 상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우진을 둘러싸고 급하게 수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때 갑자기 지혁이 등장해서 말하죠. 은호야, 내가 적합검사 받을게. 이 대사가 바로 35회 첫 번째 충격 포인트예요. 은호 대신 우진을 살리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드러나는 순간 이제 숨겨진 모든 비밀이 연쇄 반응처럼 터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박성재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쓰레기 부부를 캐다 보니 결국 그 부인의 정체가 고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성재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이 집안에서 진짜 무너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죠. 반면 영란은 병원에 문병을 왔다가 오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유서까지 발견해요.
그 순간 영란은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한다. 누구에게? 바로 아버지 박진석. 그래서 예고 마지막에 나온 그 장면. 아빠, 저 아빠한테 드릴 것 있어요. 이 말 속엔 영라의 공포, 결심, 배신감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진의 수술이 결정됩니다. 은호도 간 이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에 들어가죠. 고성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판이 흘러간다고 착각하며 혼자 안도의 숨을 섞인 미소를 짓습니다. 우진이와 함께 수술실로 가는 그 순간 화면이 급하게 어두워지고 박진석이 등장합니다. 얼굴이 굳어있죠. 숨을 거칠게 들이쉬며 말합니다. 성희,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 말에는 분노, 실망, 배신감, 그리고 끝내겠다는 결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 바로 알아차려요. 아, 들켰다. 이제 끝났다. 아마 35회는 여기서 딱 끊어질 겁니다. 박진석과 고성이의 대면 직전. 시청자들은 숨도 못 쉬고 다음 주를 기다리겠죠. 왜 35회가 이렇게 중요한 회차냐면요. 쌓이고 쌓였던 모든 갈등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고성이가 평생 숨기려고 했던 비밀들. 쌍둥이 딸을 버린 과거, 우진의 존재, 은호를 향한 조작된 접근, 비밀 금고에 숨긴 재산까지. 이 모든 게 이번 회차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각 인물들이 모두 중요한 선택을 해요. 은호는 우진을 위해 간을 내어주기로 하고 지혁은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결심을 합니다. 영란은 드디어 진실을 말하기로 하고 성재는 고성이를 벗기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모든 인물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회차, 바로 그게 35회예요. 지금까지는 고성이가 모든 판을 짜고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고성이가 몰리는 입장. 그녀의 세계는 빠르게 무너지고 그녀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가오게 됩니다. 박진석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고성이는 이제 어디에도 숨을 수 없겠죠. 자, 이제 토요일만 기다리면 돼요. 고성이가 어떻게 대응할지, 박진석의 분노가 어디까지 갈지, 영라가 정확히 뭘 말할지. 화려한 날들 35회에서 만나요.